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한 장면만 먼저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집을 나설 때 여러분은 현관을 어떤 마음으로 지나오셨습니까? 문을 열고 그냥 습관처럼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신발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놓여 있는 걸 보면서도 별 생각 없이 지나치셨습니까? 현관 불빛이 어둡고 공기가 답답하고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셨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그 좁은 공간, 그 현관이 어쩌면 여러분 삶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돈 벌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아끼고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늘 손에 남지 않는다. 분명히 돈은 들어옵니다. 아예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붙잡히지 않고 잠깐 머무르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또 빠져나가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장에 돈이 조금 모이나 싶다가 갑자기 병원비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고 가족 일, 생활비, 이런저런 급한 일들이 겹치면서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느낌 말입니다. 애써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남아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또 허탈해지고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내 집과 내 생활을 돌아본다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없는 이유를 자신의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원래 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재물복이 약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론 내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다르게 돌려보면 전혀 다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은 그냥 생겼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도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있고 머무는 자리가 있고 다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더 벌까? 어떻게 더 모을까? 어떻게 더 좋은 기회를 잡을까? 이 생각만 하다 보니 정작 돈이 왜 빠져나가는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가는 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시작점이 어디일지 그걸 생각해 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의 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도 가장 먼저 봐야 할 자리가 바로 현관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마 현관 하나 때문에 돈의 흐름이 달라지겠어? 문 하나, 신발 몇 켤레, 조명 하나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 기운이 오가는 곳, 밖의 흐름이 안으로 들어오는 곳, 그리고 복과 재물운의 길목이 열리는 곳, 그 모든 시작이 바로 현관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문을 열자마자 앞이 꽉 막혀 있습니까? 신발이 바닥에 여러 켤레 널려 있습니까? 빛이 부족해서 낮에도 어둡고 답답한 느낌이 듭니까? 오래된 상자, 안 쓰는 가방,
손대지 않는 물건들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상태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재물은 문 앞에서 맴돌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잠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도 머무르지 못하고 금방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돈은 막힌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무겁고 정리되지 않고 어딘가 눌려있는 공간에는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풍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는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괜히 숨이 쉬워지고 기분이 풀리고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괜히 피곤하고 갑갑하고 빨리 나가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편안한 곳에는 머물고 막히고 무거운 곳에서는 오래 있지 않습니다. 복도 그렇고 행운도 그렇고 재물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지금 돈을 머물게 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돈을 밀어내는 공간입니까? 이 질문은 절대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4월입니다. 4월은 단순히 달력 한 장이 넘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겨울 내내 움츠러들었던 기운이 풀리고 새로운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고 정체된 공기가 바뀌고 집안의 분위기마저 달라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현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동안의 돈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기회가 됩니다. 지금 놓치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과장해서 놀라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작은 차이를 그냥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익숙하니까, 귀찮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변화를 미룹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를 바로잡은 사람들은 몇 주 뒤 아주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쓸데없는 지출이 줄고 이상하게 생활의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깨닫습니다. 아, 돈의 흐름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비싼 물건을 새로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 현관에 놓인 어떤 것의 방향과 상태 그리고 그 공간을 대하는 태도만 달라져도 흐름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속으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보고 오늘은 정말 하나라도 바꿔보자.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치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치워야 하는지, 왜 그 자리가 중요한지, 왜 현관이 돈의 흐름과 연결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며칠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이 달라지고 돈을 대하는 감각이 달라지고 재물운의 흐름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왜 분명히 들어왔는데도 어느새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천천히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듣다 보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이유가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재물운을 맡고 있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마음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현관,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다시 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손에 남는 돈은 늘 부족할까? 이 질문은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마음속에서 되풀이해온 질문입니다. 열심히 벌었고 남들처럼 참고 견뎠고 될 수 있으면 낭비도 줄이며 살았는데 막상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면 손에 남은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느낌, 그 허전함을 느껴보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이번 고비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거야. 조금만 더 모으면 안정될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아주 묵직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버는 것과 남는 것은 다르다는 것. 모으는 것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월급이나 수입이 들어오던 날, 그날만큼은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래도 이번 달은 좀 괜찮겠지.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병원비가 나가고 생활비가 줄줄이 빠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까지 생기면 다시 잔고를 보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또 열심히 모아서 조금 쌓아두면 이번에는 집안일이 생깁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가족에게 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약값이 들고 경조사가 겹치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돈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한동안 애써 모았던 돈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구조일 수 있습니다. 돈이 잘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 돈이 머무르지 못하는 구조, 애써 들어온 돈이 오래 남지 못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돈이 머무르지 못하는 구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과 돈이 남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는 집중합니다. 어떻게 더 벌까? 어떻게 기회를 잡을까? 어떻게 수입을 늘릴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온 뒤에 그 돈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정도의 돈을 버는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 또 한 사람은 늘 빠듯합니다. 버는 돈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사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능력일까요? 운일까요? 인생의 때가 안 맞아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매일 반복되는 습관, 집안의 흐름,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쌓여온 생활 방식이 돈의 흐름을 결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나가는 이유를 아주 표면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소비를 많이 해서 그렇다. 계획이 부족해서 그렇다.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 시기가 나빠서 그렇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작점이 집이고 그 집의 첫 번째 관문이 현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지나고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서 반드시 마주하는 그 공간,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의 하루 흐름이 정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현관이 환하고 신발이 가지런하고 공간이 정리되어 있고 막힌 느낌 없이 열려 있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도 왠지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고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반대로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빛이 어둡고 한쪽 구석에는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고 들고 나갈 물건, 놓아둔 상자, 가방이 얽혀 있다면 그 공간을 지나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무언가 시작부터 막힌 느낌, 이미 피곤한 느낌, 정리되지 않은 채 세상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 생활의 리듬을 바꾸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큰 것만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악착같이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손봐야 할 흐름의 시작점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비슷하게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는 법은 말해도 돈이 머무는 환경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다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기회가 옵니다. 지금 놓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돈이 들어오면 조금 안심했다가 얼마 못 가 다시 빠져나가고 또 애써 채웠다가 또다시 비어가고 그 반복 속에서 점점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머물 수 없는 흐름 속에 오래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팔자는 당장 못 바꿔도 환경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 전체를 뒤집어 엎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내 집과 내 생활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쳐왔던 돈을 막는 현관 풍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이걸 계속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겠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부터라도 흐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막연한 답답함, 왜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는지 모르겠던 그 감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집의 얼굴이기도 하고 밖의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첫 자리이기도 하고 재물운이 머물지 돌아설지를 정하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중요한 공간을 너무 쉽게, 너무 무심하게 거의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게 문제라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관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신발입니다. 현관 바닥에 신발이 여러 켤레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 신발이 뒤섞여 있고 자주 신는 것과 오래 안 신는 것이 한데 섞여 있고 계절이 지난 신발까지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보기에 지저분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현관 바닥에 쌓인 신발을 막힌 기운으로 봅니다. 특히 오래 신지 않는 신발, 이미 역할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놓여있는 신발은 멈춰버린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런 기운이 쌓이기 시작하면 밖에서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도 문턱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발은 밖의 기운을 품고 들어옵니다. 길을 걸으며 밟은 먼지와 기운, 사람 많은 곳의 흐름, 무심코 묻혀온 무거운 기운까지도 함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신발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바닥에 겹겹이 쌓여 있으면 그 기운이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흐르지 못하는 기운은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 기운은 좋은 흐름을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돈이 들어오더라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들어와도 붙지 않고 잠깐 스쳐가듯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에 꼭 필요한 신발만 남아있는지 오래 안 신는 것들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다음은 현관의 밝기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환합니까? 아니면 낮에도 어둡고 밤에는 더 칙칙한 느낌이 듭니까? 문을 열었을 때 공간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아 마치 공기까지 눌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빛은 단순히 조명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빛을 기운이 움직이는 통로로 봅니다. 밝은 곳에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퍼지고 어두운 곳에는 기운이 움츠러듭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하고 정돈된 공간에는 재물운이 들어와 머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어두운 현관은 들어오는 기운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돈의 흐름을 힘없이 흩어지게 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밝은 현관을 지나가는 사람과 어두운 현관을 지나가는 사람, 그 하루의 시작점은 이미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볍게 나가고 어떤 사람은 답답함을 안고 나갑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생활의 기운도 달라지고 돈을 대하는 감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은 현관 앞 공간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큰 짐이 놓여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수납장이 턱 막고 서 있거나 가방과 상자가 쌓여 입구가 좁고 눌린 느낌은 아닙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관은 들어오는 흐름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바로 무엇인가가 길을 막고 있다면 기운은 그 자리에서 걸리고 맙니다. 이건 마치 물길과도 같습니다. 흐르던 물이 갑자기 막히면 탁해지고 고이고 썩기 시작합니다. 돈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길이 열려 있어야 들어오고 들어온 뒤에도 자연스럽게 퍼져야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힌 공간에서는 그 흐름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동선 문제나 구조 문제가 아니라 재물운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돈이 들어와도 집 안으로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문턱에서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현관 한쪽 구석에 오래된 택배 상자, 고장난 물건, 계절이 지난 가방, 정리하려다만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오래 쓰지 않는 물건, 죽은 물건, 멈춘 물건을 죽은 기운으로 봅니다. 그런 기운이 쌓이면 공간 전체가 묵직해집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잃게 됩니다. 좋은 흐름이 머물 틈이 없어집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돈의 흐름은 열려있고 가벼운 공간을 좋아합니다. 숨이 쉬어지는 공간, 막힘없이 정리된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쌓이고 막히고 눌린 공간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발, 빗, 입구에 막힘, 안 쓰는 물건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지금도 돈의 흐름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은 모두 바로 손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 문제를 너무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니 더 안 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큰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신발 몇 켤레를 정리하고 불빛을 조금 밝히고 막힌 공간을 비우고 죽은 물건을 치우는 것,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변화가 흐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막혔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도 강한 방법,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실천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나는 지금까지 이걸 몰랐을까?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문제를 충분히 보셨습니다. 현관이 왜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재물운을 막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막고 있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바꾸면 되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문제를 깨닫는 순간 갑자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집안 전체를 확 뜯어 고쳐야 할 것 같고, 좋다는 물건을 다 사야 할 것 같고, 무언가 커다란 결심을 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작하면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며칠 하다가 지치고 귀찮아지고 결국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재물운은 큰 변화보다 작은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확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현관에서 10초만 바꾸는 습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입니다. 현관에 들어가시면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신는 신발 딱 2켤레나 3켤레 정도만 바깥에 두고 나머지는 정리해 두십시오. 이건 단순히 깔끔해 보이기 위한 정리가 아닙니다.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흐름을 모으는 행동입니다. 신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관의 기운은 분산됩니다. 들어오는 기운도 여기저기 흩어지고 집중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 남기면 공간이 단순해지고 흐름이 한 방향으로 정돈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흩어진 곳보다 모인 곳에 머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공간, 정리된 자리, 집중된 흐름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빛입니다. 현관 조명을 조금 더 신경 써 보십시오. 낮에도 답답하면 켜두시고, 특히 아침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밝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아침에 현관을 밝히는 것은 그날 하루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그냥 전등을 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기운을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에 쫓겨 그냥 어두운 채로 나섭니다. 슬리퍼를 끌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을 휙 지나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밝게 정돈된 현관을 지나며 나가는 날과 어둡고 정리되지 않은 현관을 지나 나가는 날은 하루의 리듬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마음의 기운이 달라지고 돈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은 현관 앞 공간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을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보기 좋은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들어오려는 좋은 기운, 재물운의 흐름, 복의 움직임이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 앞에 물건을 둡니다. 편하니까 둡니다. 당장 쓸 것 같으니까 둡니다.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둡니다. 그런데 그 편함이 오히려 흐름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문 앞을 한번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비워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막혀있던 숨이 트이는 느낌, 공간이 넓어 보이는 느낌, 괜히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 그게 바로 흐름이 열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현관 매트 혹은 작은 식물 하나. 선택사항이지만 가능하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매트 하나를 놓아두는 것 혹은 지나치게 크지 않은 작은 식물을 한쪽에 두는 것.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매트는 밖에서 들어오는 무거운 기운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묻혀온 먼지와 흐름이 그 자리에서 한번 정리되는 느낌을 줍니다. 작은 식물은 공간을 살아있게 해줍니다. 생기가 돈다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바꿉니다. 매트를 자주 털고 식물을 마르지 않게 살피는 행동 자체가 그 공간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지속되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 해야 하는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풍수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지금은 4월입니다. 기운이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멈춰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체된 흐름이 풀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시작한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더 오래가고 그 영향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현관을 한번 바라보고 신발을 정리하고 불을 켜고 막힌 것이 없는지 살피는 것. 단 10초면 됩니다. 그 10초가 그날 하루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현관을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바닥에 놓인 물건이 있으면 들어 올리고 조금만이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정리 습관이 아닙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하루 동안 들고 들어온 기운을 그날 안에 정돈해 두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정말 지금 당장 할 수 있겠다. 바로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잡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나드는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정리만 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사람의 삶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보셔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끝까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작은 변화 하나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삶의 흐름을 바꾸는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극적인 기적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50대 후반이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며 아끼고 참고 견디면서 가정을 꾸려오신 분이었습니다. 큰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들 건강하고 집안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번 돈으로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는 늘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돈이 남지 않을까? 분명히 수입은 있었습니다. 아예 손에 돈이 안 들어오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낭비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빠듯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조금 모이나 싶으면 깨지고 좀 숨통이 트이나 싶으면 또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생기고 집안에 예상치 못한 돈이 들고 가족 일로 급하게 나갈 돈이 생기고 작은 고장과 사소한 지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일 아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원래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점점 힘이 빠집니다. 무언가를 다시 해보려는 의욕도 줄어듭니다. 더 열심히 살아도 달라질 게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별것 아닌 계기로 현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가 크게 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이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신발이 여러 켤레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오래된 가방과 상자가 놓여 있었고 불빛은 어두웠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늘 보던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신지 않는 신발을 정리하고 구석에 쌓인 물건을 치우고 현관 바닥을 닦고 불빛을 더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특별한 비용이 드는 일도 아니었고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정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문을 열면 바로 답답했는데 정리하고 나니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고 들어설 때 마음이 덜 무거웠다고 합니다. 숨이 트이는 느낌, 괜히 한결 나아진 느낌, 집이 조금 더 나를 받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바로 그런 작은 감각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좀 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소보다 지출이 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샀을 물건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서도 온라인으로 뭘 보다가도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하고 잠시 멈추게 되는 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멈춤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의 흐름이 정리되니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고 마음이 정리되니 돈을 쓰는 감각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받을 줄 몰랐던 돈이 들어오고 잊고 있었던 금액이 정리되어 들어오고 뜻밖의 작은 수입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흐름이 바뀐 결과입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조용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빠져나가던 흐름이 멈춘 느낌이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돈이 더 들어오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먼저 해야 할 일은 빠져나가는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바닥이 새고 있는데 물을 더 붓는다고 채워지지 않듯 재물운도 빠져나가는 통로가 그대로라면 아무리 들어와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현관을 정리한 뒤 이분의 생활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 현관을 한번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신발이 흐트러져 있으면 가지런히 놓고 불빛이 어두우면 켜고 문 앞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한번 살피게 되었습니다. 밤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잠들기 전에 현관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이면서 돈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하나입니다.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도 지금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하나라도 바꿔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며칠 후, 몇 주 후 분명히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기회가 됩니다. 지금 놓치면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흐름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관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다시 예전 흐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은 공간 하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돈을 밀어내는 습관들, 말과 행동과 소비의 흐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이건 지금 당장 고칠 수 있겠구나. 지금부터가 진짜 변화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현관 하나 정리한다고 정말 돈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맞는 말 같다는 느낌도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이유를 훨씬 더 깊이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관은 시작일 뿐입니다. 입구입니다. 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온 흐름이 실제로 복이 되고 돈으로 이어지고 내 삶에 머무르게 되느냐, 아니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느냐는 여러분의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연결입니다. 공간과 행동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집안의 모습과 내 마음의 습관은 서로 닮아갑니다. 내가 사는 방식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이 다시 내 행동을 굳혀버립니다. 그래서 현관을 정리해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흐름은 다시 막히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돈을 밀어내는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나도 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돈에 대해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돈이 없다. 요즘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하냐? 해도 안 된다. 들어오는 족족 나간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하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답답하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한숨도 나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반복하는 순간 내 무의식은 계속해서 같은 신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빠듯하다. 나는 여유가 없다. 이 신호가 쌓이면은 사람은 모르게 그 흐름에 맞춰 살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말도 에너지로 봅니다. 입으로 내보낸 말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고 집안의 분위기에 남고 내 행동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족함을 계속 말하면 부족한 흐름이 공간에 스며듭니다. 어려움을 반복해서 말하면 마음도 점점 그 말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현실을 더 단단하게 굳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 대신 지금은 흐름을 바꾸는 중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 생활이 정리되면 돈도 정리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의 방향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마디만 바뀌어도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살 때 정말 필요한지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순간의 기분과 감정에 끌려 선택하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피곤할 때 돈을 씁니다. 허전할 때 돈을 씁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괜히 뭘 하나 사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돈을 씁니다. 그 순간에는 잠깐 위로가 됩니다. 하나 샀다는 만족, 조금 덜 허전한 느낌, 내가 나를 챙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남습니다. 지갑은 가벼워지고 집에는 물건이 쌓이고 마음은 다시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소비가 반복되면 돈은 흐르지 않고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약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의식입니다. 돈을 쓸 때 한 번만 더 멈춰보는 것.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 내 삶에 오래 남는가? 아니면 오늘 기분 때문에 잠깐 흔들리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흐름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의식 없는 소비는 흐름을 흩뜨립니다. 하지만 의식 있는 소비는 흐름을 모읍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밤의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날의 흔적을 그대로 둔 채 잠들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흐트러진 채
신발은 벗어놓은 채, 가방은 아무데나 둔 채, 택배 상자나 영수증도 그대로 둔 채 그냥 소파에 앉아 쉬다가 잠들지는 않습니까?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밤은 정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기운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무거운 흐름이 그대로 다음날까지 이어집니다. 전날의 답답함, 피로, 혼란이 정리되지 않은 채 새로운 하루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반복되면 생활 전체가 정체되기 쉽습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현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바닥에 걸리는 물건을 치우고 문 앞을 비워두고 오늘 들어온 무거운 흐름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공간을 가볍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 습관이 아닙니다. 하루의 기운을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다음날 들어올 재물운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공간도 문제였고 습관도 문제였구나. 그런데 꼭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겠구나.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조금 바꾸는 것, 돈을 쓸 때 한 번 더 멈춰보는 것, 잠들기 전 1분 정리하는 것, 거창하지 않지만 이 세 가지는 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재물운과 연결되는가? 왜? 공간과 말과 습관이 결국 복과 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가? 그 깊은 원리를 이해해야 이 변화가 오래 갑니다. 그래야 잠깐 실천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마음과 복, 그리고 재물운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듣고 나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관을 이야기했고 집안의 흐름을 이야기했고 신발과 조명, 정리 습관과 말버릇, 그리고 소비 습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결국 내 삶의 흐름이 그대로 돈의 흐름이 되고 있었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아도 흐름이 달라지고 왜 어떤 사람은 비슷한 형편에서도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며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늘 제자리처럼 느껴질까요? 그 시작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이야기하면 집 구조를 먼저 떠올립니다. 현관의 방향, 침실의 위치, 가구의 배치, 어디에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풍수를 절반만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공간은 결국 내 안의 상태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집도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물건도 제자리를 잃기 쉽습니다. 늘 급하고 늘 쫓기며 살면 현관도 식탁도 침실도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흐름을 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내 생활을 돌아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간도 달라집니다. 버려야 할 것이 보이고 정리해야 할 것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깥의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만든 원인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없고 이유 없이 막히는 것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항상 쌓여온 원인이 있고 반복된 습관이 있고 마음속에 굳어진 방향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는가 머무는가 또 빠져나가는가는 그저 숫자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삶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말을 어떻게 하고, 공간을 어떻게 쓰고,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왔는지가 결국 재물운의 흐름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현관을 치우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행위는 사실 내 마음의 문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정리하는 것은 흩어진 흐름을 모으는 일이고 불을 밝히는 것은 내 삶에 눌린 기운을 깨우는 일이며 막힌 공간을 비우는 것은 내 안에 쌓인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운을 마치 밖에서 들어오는 무엇처럼만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큰 복이 들어와야 하고 누군가 내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줘야 하고 운이 트여야만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재물운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 마음이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어떤 생각을 쌓고 있는가? 나는 부족함에만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정리하고 감사하며 흐름을 바로잡고 있는가?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환경을 만들고 환경은 다시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돈도 조급하게 다루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소비도 불안 속에서 하게 됩니다. 마음이 늘 부족하다고 외치면 삶 전체가 그 부족함을 증명하듯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복은 쌓이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절제 하나, 작은 배려 하나, 작은 정리 하나가 쌓여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창한 일을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흐름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 아침을 허둥지둥 시작하지 않고 잠들기 전 하루를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사람이 결국 복을 오래 붙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짧은 시간이더라도 현관을 정돈하고 집안의 공기를 살피고 오늘 하루를 조금 가볍게 열어보는 사람, 잠들기 전 피곤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흐트러진 채 놔두는 사람과 단 1분이라도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빛을 확인하고 내일의 흐름을 위해 작은 정리를 해두는 사람, 두 사람의 삶이 당장은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같은 흐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복의 차이를 만들고 그 복의 차이가 결국 재물운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관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을 치우는 일은 붙잡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빛을 들이는 것은 내 안의 어두운 생각을 조금 덜어내는 것과 닮아 있고 길을 열어두는 것은 새로운 복과 기회가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적 성찰이 풍수와 만나는 자리입니다. 풍수는 단지 배치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단지 마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마음과 복, 풍수와 재물운은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공간도 흐트러집니다. 공간이 흐트러지면 행동도 흐트러집니다. 행동이 흐트러지면 돈도 새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라앉고 공간이 정리되고 행동이 차분해지면 돈의 흐름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계십니까? 늘 두려운 마음입니까? 늘 모자랄까봐 조급한 마음입니까? 혹은 남과 비교하며 내 삶이 뒤처졌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지금의 흐름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알게 되셨다면 이미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오늘부터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흐름은 오늘부터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오늘부터 다시 들어올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기회가 됩니다. 지금 놓치면 같은 패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많이 아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현관을 한번 바라보는 것, 밤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 돈이 없다는 말을 조금 줄이고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말을 해보는 것, 소비하기 전 한번 멈춰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결국 마음을 바꾸고 복을 쌓고 풍수를 살리고 재물운의 길을 열어갑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전보다 덜 새는 것 같다. 괜히 마음이 덜 조급하다. 생활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다. 집 안 공기가 달라진 것 같다. 들어오는 돈이 아주 많아진 것은 아니어도 빠져나가는 흐름이 예전 같지 않다. 바로 그때 알게 되실 겁니다. 재물운은 밖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부터 준비되고 있었구나.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좋은 말로만 남겨두지 않고 실제로 내 삶에 붙여놓아야 비로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실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현관 이야기로 시작해서 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 생활 습관을 돌아보았고 마음과 복의 문제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신 여러분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흐름을 실제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였다. 들어보니 맞는 말이다. 시간 나면 해봐야겠다. 언젠가 한번 정리해야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흐름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익숙한 생활은 너무 쉽게 우리를 원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영상이 끝나는 바로 이 순간 천천히 현관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빛은 충분한지, 문을 열었을 때 공간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그 공간이 나를 반겨주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는지 조용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공간은 지금 돈을 부르는 공간인가? 아니면 돈을 밀어내는 공간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발 3켤레만 남기고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된 것 하나만 치워 보십시오. 현관 불을 켜서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다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손을 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동 하나가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작용합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쓰는 돈과 들어오는 흐름까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 10초 현관을 한번 바라보고 신발을 가지런히 하고 막힌 것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밤에 돌아왔을 때 1분, 그날의 기운을 정리하듯 현관을 가볍게 정돈해 보십시오.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결국 재물운의 흐름까지 바꾸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달 안에, 특히 4월 안에 이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월은 흐름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굳어있던 것이 풀리고 정체된 것이 움직이기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한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더 오래 가고 그 영향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기회가 됩니다. 지금 놓치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건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타이밍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 리듬이 달라지고 돈을 대하는 감각이 달라지고 결국 들어오고 머무는 재물운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흐름이 막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현관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습관 하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복을 만들고 그 복이 쌓여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괜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쓸데없는 지출이 줄었는지, 집에 들어설 때 느낌이 달라졌는지, 생활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은지, 바로 그런 작은 변화들이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작은 변화로 큰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재물운의 길, 풍수와 습관을 통해 복을 쌓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현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의 흐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